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네, 6월 4일 금요일, 멋진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비가 밤새 내렸는데요. 무사하신가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무릎이 쑤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제 몸에 나타난 신비한 변화,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전거를 탔었는데요. 자전거 타고 나서 퇴행성 관절염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몸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무사하시죠? 네, 다들. 오늘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빨리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정리할 게 조금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오늘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미 민간 고용 97만 8천 명 대 FED의 회사채 매각, 무엇이 하락의 이유인가? 라는 제목을 달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렬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우선되느냐?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결론은. 그러나 둘 다 영향을 미쳤어요.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겁니다. 빠르게 갈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자, 고용지표가 대폭적으로 호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했죠. 뭐를 상기시켜요? 네, 그렇죠. 테이퍼링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런데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죠. 그러나 어쨌든 테이퍼링을 상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항상 기술주들이 약세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기 전 단계가 테이퍼링이니까 돈을 넣어주는 걸 땡기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S&P 500이 0.36% 떨어져서 4,192, 다우는 0.07% 떨어져서 34,577. 다우 안 떨어졌어. 다우는 안 떨어졌어. 하락 아니야. 0.07% 갖고 하락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스닥은 1.03% 떨어지면서 13,614를 기록했고, 러셀 2000도 0.74% 떨어지면서 2280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달러도 난리가 났어요. 달러도 무려 0.65%나 강세를 나타냈고, 모든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대비로도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그 유로화 대비로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원화와 위안화는 일찌감치 어제부터 약세로 돌아섰으면서 달러 강세를 보여줬죠. 위안화 관심 상당히 많은데 6.4로 다시 돌아섰어요. 자, 이제 위안화 얘기를 하면 항상 레인지를 어떻게 대충 6.5에서 6.35의 레인지에서 일단 보자. 요 레인지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를 한 단계 더 내려가느냐 마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왜냐면 확실하게 6.35에서 그냥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인민은행과 중국 당국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자, 회사채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ETF하고 회사채 매각을 하기로 했죠.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일단 6월 7일부터 회사채와 회사채 ETF를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회사채 매입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작년도에 다 망하게 됐죠. 망하게 돼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황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당시 진짜 위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위험했어요. 사실 주요한 증권사들 다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갑자기 약세가 되면서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마진콜이 나온 거야, 증권사들한테. 그 돈이 없는 거죠.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멀쩡하잖아요. 왜 그렇게 쓸까? 왜 멀쩡할까? 예,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부터 일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융통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만 넘어가면 이렇게 멀쩡하게 살거든. 역사상 최고 수준의 지금 분기 이익을 지금 증권사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1년 전에 망할 뻔했다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특별히 실제로 몇몇 군데 망했죠. 그 어디예요? 에너지 쪽에서는 그랬죠. 왜냐면 에너지가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게 말이 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오늘도 유가는 올랐습니다, 여러분.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브라질도 올랐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번 주 초반에 말씀드렸던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톤. 야, 원재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톤은 유지되고 있어. 이건 그냥 이건 유지 그대로 이렇게 요거는 놔두고,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그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작년도에 회사들이 망할 뻔하기까지 하니
정말 금단의 영역을 넘었죠. 연준이 회사채를 사줬어요. 그래서 회사채 시장 안정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22%까지 올랐어요. 회사채 금리가 에너지 관련은 22% 내고 요즘 세상에 22% 이자돈 내고 경영해서 살아남을 회사가 있나요? 영업이익률 12%만 나도 대단하다 그래. 영업으로 15% 나면은 퍼가 막 30, 40으로 올라가. 그런 세상에서 이자 22% 내고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 안정시켜주기 위해 회사채를 사줬고, 회사의 채권을 사줬고, ETF까지 사줬다라는 얘기죠. 정리되셨죠?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안정화됐어요. 그때부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러 수합이 되면서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회사채를 사주면서 이 폭풍 같은 패닉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연준이 드디어 미국 경제가 정상화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사주었다는 건 이제는 팔겠다고 결정하는 거는 정상화되었고, 이걸 팔아도 회사채 시장에 패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팔기로 한 거예요. 위기 관리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정상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정됐어요. 자, 그다음에 근데 덕분에 회사채 매각을 하니까 어디가 한 방을 먹었냐면, 제 판단에는 채권 시장에 한 방을 먹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채권 시장에 니네들 오해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채권 시장들아. 미국 채권 시장 얘기입니다. 별로 미국의 채권 시장 참여자들 중에 제 방송을 듣는 애들은 없을 테니까 말을 좀 막 해도 되겠지? 니들 말도 안 되는 그런 포지셔닝을 잡고 있어. 하여튼, 네. 말도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회사채를 판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시장도 국채 시장이지만 결국 뭐예요? 이 채권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신용시장에서 어그러졌던 거를 메꿔줬고, 이 메꿔줬던 게 이제 정상화돼서 풀어줬으니 금리도 회사채 시장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금리가 낮아도 회사채 시장은 이제 정상화되겠죠. 물론 이렇게 푼다고 해서 금리가 갑자기 오르지 않을 거라는 연준의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뭐였어요? 과도하게 눌러져 있었던 시장 아닙니까? 과도하게 눌러져 있었다니까, 채권 시장.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네. 과도하게 눌러졌던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런 정도인데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고공행진, 채권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렇게 한 방을 먹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그리고 오히려 고용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내일 발표될 게 진짜 찐 펀치인데요. 일단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엔 맞는데, 제 생각에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는 이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은 빠르게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 ISM 제조업의 설문조사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수요가 좋다,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 하는데 고용을 못해서 이걸 공부를 못하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막 계속 그 업종마다 쭉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경기 회복의 진폭의 크기를 시장이 가늠해서 이 정도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예비적 조치들을 시장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결국은 경기 회복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고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이래도 경기가 회복된다면
다 눌러버려. 다 필요 없어. 경기 회복되면 그냥 가는 거야. 기업들이 경기 회복할 때 좋죠. 언제 좋아요? 그죠? 경기가 좋아질 때 기업들이 좋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기업이 나빠질 게 없잖아요. 주식은 기업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이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원리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참여자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참여자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레버리지, 빌황 사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주가 좀 빠지니까 회사 하나가 거덜나면서 야, 금융권들 다 위기 맞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걱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떤 불확실성일까? 라고 걱정했지 않습니까? 빌황 사태 났을 때. 즉,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파장이 엄청나게 컸죠. 근데 그 시장은 그때 정상화되는 정상적 상황이었어요. 사실 요즘으로 따져보면. 작년이 아니고 올해 발생한 일이니까. 근데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도대체 얼마나 썼느냐, 시장이.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서 금리가 시중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금리가 살짝 오를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어서 시장이 데미지를 입는데, 레버리지의 양이 크면 얼만큼 데미지를 먹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결론. 대략적인 시장이 이렇게 갈 거라는 상식선에서 원리는 규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채권 시장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뭐냐?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몰라. 미지수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가봐야 알아. 터져봐야 알아. 안 터질 수도 있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보면 시장을 예측하는 게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알아? 너 지금 미국 애들도 투자하는 애들도 레버리지 얼마 쓰고 있는지 너 알고 있어? 본질 시장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 그럼 만약에 이거 잘못해갖고 조금만 금리 올라가지고 일부 마진콜 나서 이게 연쇄적으로 두두둑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모르죠. 그거를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적이다 라고까지 잠정적이지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잠정 결론을 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상당히 유연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DP 전미 5월 민간 부분 고용이 97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97만 한 8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은 68만 명인데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렇다면 내일도 상당히 높게 나겠죠. 근데 이미 오늘 한번 그 소식을 들었어. 그 이슈는 벌써 이미 한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명이 줄어서 드디어 40만 명이 깨지고 38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작년도 3월 14일이 주간이 25만 6천 명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20만 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들수록 고용은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다라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뉴스로는 테슬라의 5월 중국 순주문이 4월의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테슬라는요, 이거를 추세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예전에도 이랬는데요. 이렇게 줄어들었다 갑자기 빵 터져.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냥 다다다다다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서 나왔다 들렀다 하고, 최근에 칩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은 곧 또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예를 들어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가는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영업 상황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문량이 산적하게 쌓여 있고 이 주문량이 줄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영역을 새로 개척했고 전기차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 대기 숫자가 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만 해주면 무조건 다 채워져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한 80만 대 때
할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뭐 특별히 아니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계속되는 문제는 산업과 회사와 전기차와 얘들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얘네하고 상관없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까지 땡겼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근데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건 될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 구분을 구분쳐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대신에 최저 법인세율을 15% 도입을 더 지지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획 인프라 투자 방안을 지출 규모를 1조 달러 수준으로 낮춘 것을 공화당으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8천억까지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내리고 대신에 법인세 받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세를 28% 낸다고 해도 각종 혜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R&D 비용 그 감면받고 하는 실질 그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한 자릿수로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 목록을 59개로 확대했다는 뉴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연준 인사 발언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고 오후에 뭐 중국 마감이라든가 한국 마감에서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앞에 포지션 시켜놨으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4일 미국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큰 폭으로 강세로 돌아서고 했던 것들은 결국 이런 금리나 이런 상황들이 급변동하는 상황들과 미국 경기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원자재 국가인 브라질은 성성하다라는 점도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아침 시황 마치겠습니다. 안녕!